안녕하세요. 공부법 사전입니다. 공부학습 상담 특강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내세우는 것이 1분 공부로 시작하여 상위권 되기입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11530 공부법 실천으로 누구나 쉽게 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흔히 우리가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면 최종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에게 베풀면 좋겠죠. 불교에서는 삼구보리 하화중생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교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공부의 최종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늘 하는 뻔한 잔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은 열공하는 최초의 목표는 무엇일까? 열공하는 1차적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종 목적에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을 잘한다든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성적을 얻는다든지 자, 그렇다면은 열공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까요? EBS I의 공부의 왕도 53회를 시청해 보면은 제목이 두뇌관리의 핵심 예습과 복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과는 다른 그런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청을 해보고 사실은 다음 강의를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시청하면서 와닿는 것이 뭐냐? 시청한 소감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시청하면서 와닿는 것은 그 학생이 모든 문제를 미리 풀어본다. 또 그 학생이 하는 말 가운데 5분, 10분은 복습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말들이 와닿는다는 거죠. 시청한 소감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로 그 학생처럼 너무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겠다. 공부 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3회를 시청하면서 제목 두뇌관리의 핵심 예습과 복습과는 다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그러면은 시험이 무엇을 테스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지식이 배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시험 공부를 하는 최초의 목적은 지식을 배운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되죠. 만일 우리 몸이 컴퓨터라면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넣어두는 거고 책이나 공책에 있는 지식은 USB 이동식 디스크에 들어있는 거죠. 컴퓨터만 켠다면 쓸 수 있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데이터잖아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자료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굴리기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책이나 공책에 있는 지식은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배운 것을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두는 것이 결국은 시험을 잘 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시험 칠 때 책이나 공책을 참고해가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의 왕도 53회를 시청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장기 기억하고 분산 반복 학습으로 찾았습니다. 결국 열공하는 1차적인 목표는 장기 기억에 남기는 거고, 장기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분산 학습, 분산 반복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장기 기억에 남기지 않고 이해만 한다면, 이해만 하고 장기 기억에 남기지 않는다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복습하지 않고 진도만 나가거나 학교와 학원 다니고 과외를 한 뒤 복습하지 않는다면 장기 기억에 남지 않으므로 사실은 헛수고죠. 공부 안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척만 했다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의 1차적인 최초의 목표는 장기 기억 창구에 남기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에 남길 수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고, 장기 기억에 남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분산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예습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예습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든 1분이든 수업 시작 전에 단원의 제목이라도 학습 목표라도 보면 됩니다. 물론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습입니다. 쉬는 시간에 1분 복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저녁에 집에 가서 1분에서 5분 정도, 아무리 바빠도 1분 정도는 복습하라는 거죠. 주말에 한 과목에 5분에서 30분, 아무리 바빠도 한 과목에 5분은 복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잘 때 낮에 받아들인 정보가 쉽게 이야기하면 두뇌에서 잘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학원이나 과외를 줄여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량이 그것만 해도 많다는 겁니다. 공부량이 많으면은, 기억해야 될 양이 많으면은 기억에 잘 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꼭 과외를 해야 된다면 주말의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꼭 필요한 과목 한 과목 정도, 그 정도만 과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최종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그러나 공부의 최종 목적보다 공부의 최초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죠. 공부의 최초의 목표와 최종 목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의 1차적인 목표는 장기 기억에 남기는 것이고, 이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분산 반복 학습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학원 과외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합니다. 정말 학원 과외라는 것은 학교 수업을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시간이 남는 사람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 장기 기억에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목적은 행복하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겠죠. 이 책도 보면은 공부는 기억 만들기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억을 중요시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흔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는 기본이고 이해한 것을 기억에 남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뇌는 어떤 것을 기억에 남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뇌는 충격적인 사건, 강한 자극이 오는 것을 기억에 남깁니다. 그래서 인출하기 방법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반복적인 사건을 기억에 남깁니다. 인출하기 방법으로 반복 복습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 뇌는 충격적인 사건, 강한 자극이 오는 것을 기억에 남기니까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질문하거나 발표를 한다든지 남한테 가르쳐 준다든지 소리 내어서 말하면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리 뇌는 반복적인 사건을 기억에 남깁니다. 따라서 훈련, 연습, 복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은 훈련, 연습, 복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걷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젓가락질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훈련, 연습, 복습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걷기 위해서 그야말로 1년 가까이 훈련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위해서 거진 3년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말을 술술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망각곡선을 보면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망각곡선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67%, 33%밖에 남지 않으니까 67%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언제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만 지나도 70%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은 반드시 오늘 복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모레 복습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가 지겹고 하기 싫겠죠. 제가 50살이 넘어서 수영을 배웠는데 20명 가운데 가장 빨리 수영을 잘했습니다.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구라든지 뭐 또 운동하는 게 좀 서툴러요. 왼손잡이다 보니까. 그런데 수영을 배울 때 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보다 수영을 잘했을까? 잘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열심히 할 수 있었느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 헤엄이라도 칠 줄 알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몸이 뻣뻣하지 않으니까 연습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배웁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잘 배워요. 요즘은 뭐 더더군다나 뭐 인터넷 강의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열심히 분산 반복 학습하지 않을까요? 아마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까, 공포라 할까,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부법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아니면은 11530 공부법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체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일주일이라도 11530 공부법을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학생들 가운데 그걸 실천해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 기억이 잘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훈련, 연습, 복습하지 않을까요? 왜 분산 반복 학습하지 않을까요? 이해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어요. 이해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웬만한 학생들은 복습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장기 기억에 남기는 거잖아요. 공부의 1차적인 최초의 목표는 장기 기억에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해만 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다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완벽하게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다 못하거나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에 완벽하게 기억에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천재도 있어요. 그러나 천재가 어디 뭐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 번 보는 것이 장기 기억에 남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열공회가 1시간 하는 것보다는 오늘 10분, 20분을 보고 내일 10분, 20분을 보고 이렇게 오늘 5분, 10분을 보고 내일 5분, 10분을 보고 또 주말에 5분, 10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남기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놀고 싶어서 귀찮고 하기 싫어서.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 과목에 1분이라도 복습하라는 거죠. 한 과목에 1분이라도. 저녁에 시간이 없다, 놀고 싶다, 귀찮고 하기 싫다. 한 과목에 1분이라도 저녁에 복습하라는 거죠. 주말에 한 과목에 30분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한 과목에 5분이라도 복습하라는 거죠. 아니면 한 과목에 1분이라도 복습하라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공부 시간을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합니다. 공부의 비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분 정도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젊은이에게 1분씩만 읽은 뒤 걸으면서 심호흡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난 다음 원하면은 책을 계속 읽게 했다는 거죠. 이런 훈련으로 1시간 이상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실제로 부평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한 학생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 그때 컴퓨터 관련 책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하루에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어라.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에 2페이지를 읽겠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또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쪽수를 늘려라. 그렇게 했더만 이 학생이 나중에는 제법 많은 분량을 읽어내더라고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죠. 잘하는 사람, 천재는 한두 번 만에 이해하고 외운다고 생각하고 또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산 반복 학습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 포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천재는 있다 그래요. 그러나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조차도 97%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스터디 코드 그 조남모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조차도 3% 정도는 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쉽게 공부법을 익혀가지고 어렵지 않게 공부했는데 나머지 97%는 생고생을 해가면서 공부법을 어렵게 터득해가면서 힘들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조차도 97%는 공부법을 제대로 모르고 공부했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걷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1년 또는 3년 동안 오직 걷거나 말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처럼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김연아나 박세리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로서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최고가 된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교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 최고의 상담교사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산 반복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루만 지나도 70% 정도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요? 오늘 배운 것은 오늘 반드시 복습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복습하면은 기억도 나지 않고 이해도 힘드니까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가 그러니까 지겹고 힘들고 하기 싫다는 거죠. 논어의 첫 구절이 하기 시섭지 불령여로 이런 구절이죠. 이때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시를 때때로라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김경탁 선생님이 해석한 논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김용옥 선생님과 차주환 선생님의 책을 보면은 시를 때에 맞추어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때에 맞추어 복습하면은 기억이 잘 나고 이해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하니까 또 기억에 잘 남길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중학교 고전 읽기 하면서 본 책인데 50년 가까이 됐네요. 50년 넘은 책입니다. 50년 넘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때때로 되어 있죠. 돌 선생님의 책에는 때에 맞추어로 되어 있습니다. 차주환 선생님의 책에도 제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 공부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뭔가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을 가진 존재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청소년기에는 들었거든요. 야, 이놈들아, 공부는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젊어서 머리가 잘 돌아갈 때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돈 대어 줄 때겠죠.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평생 학습 사회이므로 늘 공부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통해서 구체적인 복습 주기를 토니 부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복습은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 동안 복습한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기억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복습은 이게 24시간 뒤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24시간 안으로 한번 고쳐봤습니다. 2분 내지 4분 복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는 시간에 1분 복습을 하고 저녁에 5분 복습을 하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그 학생들의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제가 조금 변형시켜 봤거든요. 세 번째 복습은 일주일 뒤에, 그 결국 주말에 2분 동안 복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말에 제가 한 과목에 5분을 복습하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 복습은 세 번째 복습 뒤 한 달 뒤에, 결국 이거는 뭡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겠죠. 그러면은 6개월 이상 장기 기억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슬쩍 보아도 기억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토니 부자의 이야기를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